공기 정화를 시키는 인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나무 중에 하나가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는 공기 정화 능력이 되게 탁월하죠. 지금 일본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일본이 무궁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에도 무궁화를 심고 있죠. 근데 한국에는 가로수 무궁화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무궁화 위대한 경영을 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강의가 혹시 연결되는 곳이라면 뭐 교도소도 좋고요, 군대도 좋고요, 기업도 좋습니다. 이 무궁화 위대한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은요, 모든 개개인들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이라는 패러다임과 경영이라는 철학과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위대한 경영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경영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들의 개개인들의 삶을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위대한 경영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 강연인데요. 유인촌 전 장관님 유시어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를 만나는 사건이 이제 작년에 일어난 거죠. 한국의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 지금 무궁화가 안 보입니다. 그죠? 아직 뭐 개화 시기가 아니어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만 무궁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왜 무궁화가 안 보이는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애국심, 이 애국심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애국심에 대해서도 좀 지식사회에 맞는 애국심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무궁화하고 밑에 계신 분이 피터 드러커 박사님인데, 피터 드러커 박사님께서는 이제 1909년도 오스트라비에서 태어났었죠. 오스트라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히틀러의 사회주의 사상은 위험하고 히틀러의 그 사상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고에 가까운 책을 쓰고 망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피터 박사님은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앞으로 닥쳐올 이 위기와 이 혼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경영 철학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요, 보수 진보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냥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안정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영 철학을 쓰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해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 반드시 사회에 소속된 기업은 그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단,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무너지면서까지 너무 사회적 책임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무궁화는 이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경영 철학, 저는 이분의 참 경영 철학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39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80권 말씀드린 거는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분이 쓴 책이 또 한 4, 50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분이 쓰신 책 39권 중에서 한국에 번역이 안 된 게 또 몇 권 있습니다. 저는 한 80권 정도를 이게 빠지게 됐어요. 이분에게 빠진 거죠. 제가 이제 빠지면서 교보문고에 가면 이제 20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책방을 제가 워낙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겨 돌아가셨죠. 근데 이런 위대한 경영 철학을 어디에 담았냐? 무궁화에 담았습니다. 아까 우리 고혜성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 사람이 어떻게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 저도 무궁화가 그냥 국화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라 꽃이지. 별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
작년 4월에 제천의 문화예술학교에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무궁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석겸 회장님이란 분을 소개를 저한테 해주시겠다 그러셔갖고 그분을 만나면서 무궁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이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울컥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책을 또 이게 78년도에 쓰신 책을 지금 다 없으니까 한 8,000불 그때 무료로 다 배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한 권 복사해 오신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반성도 하고요. 야, 이 무궁화가 이러한 나무고 이러한 꽃이구나. 고혜성 씨가 느꼈던 것을 저도 그 당시에 느끼면서 그동안 책을 16년 동안 자기개발, 경영, 리더십 이 책을 제가 쓰고 싶어 했습니다만 동기는 별로 약했습니다. 동기는 약했는데 무궁화를 만나고 나니까 이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화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무궁화입니다. 신시시대 때부터 화나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쭉 오다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렸냐면 근화향이라고 불렸습니다. 근화향이라는 것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이라는 얘기예요. 근자가 무궁화 근자입니다. 예, 무궁화가 많은 나라, 무궁화가 많아서 군자다운 나라. 그래서 중국의 시성들은 무궁화를 군자다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를 닮은 꽃. 그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쳐서 싸움을 싫어하고, 예? 다투기를 싫어하고 싸움을 싫어하고 양보를 좋아하는 군자다운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싸움과 다툼과 격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무궁화 정신, 민족 정신을 사실 잃어버려 있습니다.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 보시면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 운동을 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무궁화 독립운동가 한서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 결의월 무궁화 책을 받아들면서 책을 모든 그 프로그램 개발을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모든 거를 잠깐 중단하고 그 책을 읽고 또 서점에 가서 무궁화 관련된 책을 다 샀어요. 무궁화를 또 치다 보니까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이제 무궁화 선비 독립운동가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책을 제가 또 다 보고 나서 홍천에 가면 서면 모곡리가 있습니다. 대명 비발디 파크가 가까운데요. 거기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이제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분의 어떤 그 살아오신 것들을 좀 느껴보고 왔습니다. 느껴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무궁화 우리나라 꽃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좀 눈물이 많이 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무궁화 피가 흐른다. 우리에게는 무궁화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궁화를 이제 아시면서 뭔가 무궁화의 피가 나에게도 흐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책을 치고 나가서 이제 4번째 강의가 됩니다만 들으신 분들이 저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없을까 했는데 다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청소년들한테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또 아주 귀담아 듣더라고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분께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대하여고 이제 교사를 하셨습니다. 대하여고 교사를 하셔가지고 잠깐 여담입니다만 대하여고 출신 그 여성계 또 리더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가 무궁화를 좀 각별하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근자가 무궁화 근자입니다. 아까 근화향이라고 했었죠. 무궁화 근자. 그러니까 무궁화 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순화라고도 불러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 일찍이 총탄을 맞아서 그런지 잘 모르시지 않나 좀 제 생각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하여고 학생들한테 무궁화 자수를 놓게 해가지고요. 이 무궁화 자수를 놓게 하면서 역사 의식하고 한글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 자수를 놓게 하면서 이거를 독립운동가들이 또 보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거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이분께서 이제 황성신문사 아시죠? 일대 초대 회장이시고 서재필 선생님하고 독립협회를 같이 주도하셨던 인물이십니다. 근데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이 도마 안중근 선생님 못지않게 도사 안청 선생님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고문 이제 황성신문이 대단히
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일본에게 막 이런 대항하는 이 글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한 고문이냐면 우리는 한 1분 당하면 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는 바늘로 손톱 사이를 넣죠. 그리고 이 뒤로 이 날개 축지를 끝까지 꺾어가지고 그럼 여기 날개 축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그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는 인두를 가지고 성기에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불구가 되신 건데 물론 이분께서는 이제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를 다 낳고 성부가 되셨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홍천의 보리울이라는 서면 모공리로 가신 거예요. 모공리. 거기 가서 무궁화를 심는데 일제가 하도 이게 감시를 하니까 뽕나무를 같이 심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운동할 때는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 보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궁화 묘목을 껴서 보급을 했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분의 유언입니다. 너희는 독립을 반드시 볼 터이니 독립후를 준비하라. 독립의 후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무궁화 나무 아래 심어서 거름이 되게 하라. 저분이 77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3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에 또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저분에게 다가왔죠. 다가와서 무궁화에 대해서 떠본 거죠. 저분은 우리나라 굉장히 애국적인 젊은이구나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와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나오셨다가 3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이 내가 죽으면 무궁화 나무 아래 심어 거름이 되게 하라. 이게 훌륭하신 분이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남씨가 아닙니다. 이분 남궁씨입니다. 남궁옥분도 이 같은 집안이에요. 남궁옥분 가수 아시죠?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무궁화가 죽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을 알게 된 일본인은 이 무궁화를 완전히 말살시켜야 우리의 한민족의 민족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살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살시킨 데는 이 무궁화가 어마어마한 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모두 뽑고 불사르면서 그때 남고 선생님하고 같이 심었던 어린 아이들 동원해서 선생님 갇힌 상태에서 다 뽑아내고 불사르고 거기에다 뭘 시험하냐 바로 이제 오늘부터죠. 이제 사쿠라의 개화 시기가 지금 사쿠라의 개화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쿠라 개화 시기에 맞춰서 오늘 강연이 이제 우리 고혜성 대표의 배려로 사쿠라 개화 시기에 맞춰서 지금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을 강의하게 되는데 여기 사쿠라를 다 심은 거예요. 사쿠라를 장려한 거죠. 벚꽃. 벚꽃은 3일화라고 해서 3일이면 다 집니다. 보통 3일이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흩날리면 떨어지죠. 아주. 벚꽃은 시들어서 흩날리면 떨어지는 거죠. 무궁화하고 사쿠라를 제가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말살 정책을 폈냐면요. 무궁화를 쳐다보면 눈에 핏발이 서린다. 쳐다보면 안 된다. 무궁화를 만지면 부스럼 병이 옵는다. 이런 악선들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무궁화는 지저분한 곳이나 후미진 곳에다가 심어라. 그것도 가지를 쳐서 울타리로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를 쳐서. 가지를 치면 무궁화는 죽게 됩니다. 가지를 치게 되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83년도에 노태우 내무부 장관께서 그 당시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김석겸 회장님하고 그 같은 연희동 사시면서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굉장히 노태우 전 장관께서 내무부 장관께서 고무가 되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김석겸 회장님께서는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영화 촬영까지 다 하셨습니다. 영화 촬영까지. 영화 촬영을 해도 사실은 또 문교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무원의 무서운 말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궁화가 법률로 제정된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공무원이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궁화가 법률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화로 제정이 안 돼 있죠. 대통령의 가장 큰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이고 국회의원 배지가 무궁화 배지고 군인들의 계급장이 무궁화로 되어 있는데 무궁화 아직 법률 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몇 번 이제 국회에서 기가 좀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보류가 됐다는 걸로 들었는데 법률 제정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무궁화를 함부로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이 있어야 되겠죠. 예.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무궁화는 어떤 꽃이냐면 진딧물이 많고 벌레가 많이 꼬이고 냄새 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화장실 옆에 심어놨으니 냄새가 나죠. 그렇게 심게 만든 겁니다. 우리 김석경 회장님께서 자기 사비로 가로수 300그루를 심었습니다. 산림초에 나와 다 뽑아버려요. 왜? 산림법에 의해서 무궁화는 가로수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동경에 가면 가로수 무궁화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책을 쓴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기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책을 쓰려면 우리 고혜성 씨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만 동기가 강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리더십, 장기 경력 너무 좋은 책 많은데 굳이 내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궁화를 딱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피터 드러커의 사상하고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 박사도 무궁화를 닮았고요. 예, 닮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무궁화는 이렇게 해서 죽어져 가고 우리나라에 거의 고사가 된 거예요. 가지치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의 순환. 그리고 후미진 곳에 갖다 심어라. 무궁화 보통 보시면 어디 무슨 담장 밑이나 보통 보면요. 그죠? 예, 공중 변소, 화장실 주변에 울타리로 심겨져 있죠. 우리 국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수목원 가면 정중앙에 무궁화가 심겨져 있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무궁화의 영명은 로즈 오브 샤론이죠.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란 뜻이죠. 신에게 바치고 싶은 성스러운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한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꽃잎 뿌리까지 다 약재로 쓸 수 있고 차로 마실 수가 있어요. 여성들 빈혈에 좋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에 좋고 최근에 또 항암 효과까지도 무궁화 아주 뛰어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그 사쿠라 축제는 너무나도 막 방송까지 나오지만 무궁화 축제는 잘 모르시죠? 무궁화 축제는 홍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에서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보령시하고 완주군에서 열립니다. 광고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죠? 저는 서울에서 열려고 합니다. 우리 고혜성 대표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서울에서 무궁화 축제를, 세계평화 무궁화 축제를 여는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꽃 중의 황 무궁화만이 우리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꽃이냐면요. 강릉 방동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다 뽑아 없앴지만 못 뽑아온 거 있어요. 그게 한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중에 하나예요. 110년 된 무궁화입니다. 이 110년 된 무궁화가 강릉 방동리 무궁화 천년기념을 520%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국립산림과학원하고 GNC 바이오라는 그 연구팀이 이 유전자 105개를 찾아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 한반도의 무궁화가 1억 5천만 년 전에 자생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장미, 그죠? 꽃의 빅뱅 시대, 장미보다, 목련보다 약 3천만 년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가 단연 꽃 중의 왕이다. 그리고 이 무궁화의 원산지가 이제 한국이라는 것도 이제 조만간 밝혀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무궁화를 원산지라고 한다는 거에 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반도에 자생한 무궁화가 1억 5천만 년 전부터 자생했다는 거죠. MBC, 제 얘기가 아니라 MBC 뉴스 2014년 2월 기사입니다. 자, 이 무궁화를 보세요. 3일아, 벚꽃은 3일에 떨어지죠. 흩어지고 떨어집니다. 자, 근데 무궁화는 어떤 꽃이냐? 여기서 2만 송이가 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무에서 2만 송이가 핀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2만 송이가 2, 3만 송이가 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7월에 개화를 합니다. 개천절날 개화를 해요. 7월에. 그래서 10월 3일까지. 10월 달까지 무궁화가 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봄에도 햇볕이 뜨겁지만, 그렇죠? 봄은 따스한 햇볕. 여름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이잖아요. 쳐다보면 눈이 막 어지러울 정도고 그 햇빛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열사로. 자, 근데 이 무궁화가 언제 피냐? 그 뜨거운 태양을 향해서 펴요. 아침에 태양과 함께 피는 거예요. 그 태양이 지면 무궁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펴요. 다시 또 이제 태양이 지면 다시 져요. 다음날 또 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피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지는데 사쿠라처럼 흐트러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는 시들지 않은 채로 오므라진 채로
낙화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주워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은 빈혈에 좋습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 이제 무궁화를 이제 조만간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의학 쪽에서도요. 엄청난 동의보감 본초 강목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헌신하는 꽃입니다. 예, 우리 민족에 헌신하는 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궁화는 지금까지 천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무궁화가.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갔습니다만 세종시를 가보시면 이게 보건복지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 행정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 커. 너무 큰데 무궁화 한 그루 안 심겨 있고요. 사쿠라는 엄청 심겨져 있더라고요. 예. 아마 4월 한 3일부터 4월 초부터 이제 개화가 시작되겠죠. 예, 3일 만에 떨어지는 사쿠라가 엄청나게 심겨져 있고 무궁화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제안을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대요. 사쿠라 심을 예산이 있지만 무궁화 심을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급하게 가려고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묘목 행사가 있다는 거죠. 묘목 행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무궁화도 있습니까? 무궁화는 없대요. 예, 묘목 대회를 하는데 세종시에서.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예.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산만세 꽃을 피우는 이 무궁화입니다. 저는 이 무궁화를 경영과 리더십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냥 억지로 접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핀다라는 것은 모든 기업인들이 품어야 될 혁신 마인드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는 분이나 또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화목하겠죠. 기업은 번영하겠죠. 자, 이런 위대한 무궁화를 국화로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부심을. 이 자부심이 기업도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무조건 구성원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 자부심하고 위대한 기업은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부심,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 아닙니까? 12척의 배로 330여 척을 당당하게 맞서는 그 배짱 있는 용기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 전혀 아깝지 않고 조국은 나의 어머니라고 외쳤던 안중근 선생님이 우리가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무궁화를 국화로 갖고 있는 민족이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모두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 무궁화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더 이제 무궁화의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무궁화만이 진짜 우리를 하나로 사실 뭐 우리가 보면 너무 그 화합 정신이 없죠. 너무 독립적으로만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상호 의존적인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단위까지만 수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들만 잘난 거죠.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자, 옛부터 군자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은 무궁화. 자, 옛부터 군자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은 무궁화입니다. 교만하지 않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울, 봄에 많은 꽃들이 만발할 때 무궁화가 그들을 칭찬해. 그 꽃들을. 너희들 참 예쁘구나. 개나리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다 칭찬하는 거죠. 무궁화는 가만히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궁화도 사명감을 가진 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묵묵히 자기 때 7월달 되면 그 뜨거운 햇볕과 함께 피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10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입니다. 자,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혁신의 상징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의 생태 주기를 보게 되면 6시간 단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이제 늘 새롭게 피는 이 무궁화가 다음 날도 준비를 합니다. 8시간 주기로. 피터저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시간 관리 이야기하면서 너의 시간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한 게 뭐냐면 통합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보다 통합된 시간을 확보해서 그 통합된 시간, 그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다는 시간이 6시간 이상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씩 10일 동안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6시간.
이상씩 해서 확보를 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성과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궁화가 이러한 시간 관리를 해요. 예, 6시간 주기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무궁화 협력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모든 조직이 바로 이 무궁화 협력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자, 무궁화를 보시면요. 이 무궁화는요. 꽃잎이 5개죠.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피면서 저녁에 같이 오므라서 같이 떨어집니다. 뜻을 함께해요, 무궁화는. 네, 뜻을 함께하죠.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 마음을 조직에서든 어디서든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위대한 결과가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과 심지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무궁화라는 꽃이죠. 우리는 무궁화를 닮아야 됩니다. 이게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궁화를 닮는다는 것이. 자,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사실 무궁화를 통해 군자단 민족성을 회복하는데 너무 뭐 절제, 협력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무궁화에. 희망의 꽃, 헌신하는 성장, 군자, 평화, 열정, 공헌, 치료, 생명의 꽃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궁화의 특성이에요. 예. 이 무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민족의 정신이 이제 무궁화와 함께 다시 피어나야 됩니다. 자, 무궁화의 특성을 옆에 보시면 무궁화 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꽃의 개념을 넘어서는 나무예요. 아까 보셨죠? 예? 보셨죠? 나무입니다. 그 추위를 이기는 내한성은 강한 나무고 그리고 햇빛을 되게 좋아하는 양수고요. 다비성 속성수면서 예, 한소희 꽃이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통꽃으로 연결되어 있고 벌레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무궁화를 이제 무궁화 삼촌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들 있잖아요. 기업들. 그 기업들이 무궁화를 심어야 돼요. 저는 유한 킴벌리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기업인데 유한 킴벌리는 95%는 재활용을 쓰고 5%는 나무를 쓰죠. 그래서 그 유한 킴벌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한 킴벌리가 피터 덕의 경영처를 그대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해서 나무를 또 엄청 심어요. 자기네들 쓴 만큼 이상으로 심습니다.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심어요. 우리 미세먼지 날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무슨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판에 자기 미세먼지를 이게 일으킨 기업들은 무궁화를 자기네들 매출의 1%든 뭐 수익의 얼마를 기부해서 무궁화를 심어야죠. 이 1,000만 그루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요. 한 5천만 그루 이상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시사철 거의 아름다운 강산을 보게 되죠. 7월 달부터 피니까. 다른 꽃들이 지고 나서 무궁화가 또 다시 피니까요. 무궁화 색깔이 핑크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홍색, 흰색 다양하게 있어요. 200여 종이 됩니다. 무궁화가. 예, 해외 것까지 합치면 한 250여 종 된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무궁화에서 우리가 이제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갖고 있고 자부심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성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제 강점 시대를 거치면서 무궁화를 다 말살시키는 그리고 그 한민족의 모든 민족성을 말살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던 일본의 의도대로 사쿠라가 심겨져서 지금 우리는 사쿠라 축제가 막 열리지 않습니까? 벚꽃 축제가. 그 무궁화 축제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일본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가지를 안 쳐요. 일본에 무궁화 연구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연구회가 없어. 그냥 운동만 해요. 그냥 심자. 심으면 뭐합니까? 모든 꽃도 마찬가지로 무화도 저기 시내에서 같은 데는 심으면 벌레가 낄 수 있죠. 진드기물 꼬이죠. 그만큼 탐스러우니까. 대한민국을 닮아서 우리도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다시피 벌레나 해충이 무궁화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무궁화는요, 가만 냅두면 살아요. 다른 꽃이 그렇게 공격받으면 죽을 겁니다만 무궁화는 삽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근데 보기는 싫겠죠. 벌레가 막 꼬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조금 해주면 되는데 장미의 10분의 1만 관리해도 무궁화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무궁화 사랑 실천을 해야 되고 먼저는 마음속에 무궁화가 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는 이 무궁화입니다. 자, 이 한국의 무궁화가 이제 피터 드러커를 만났습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는 1909년도 오스트라비나에서 태어나서 2005년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10월에. 예. 95세 때 돌아가셨죠. 이분은 평생 학생이셨어요.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하신 분입니다. 3년마다 다른 주제로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신 분이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경영학자로 부르기는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이제 나는 사회생태학자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생태학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의 피터 드러커 나의 이력서를 보시면 아 이분은 우리의 롤모델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저도 이분이 롤모델이 된 거에 그 나의 이력서, 그 이력서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강의를 그 95세 때도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수첩에. 그리고 거의 일터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사명을 다한 분이죠. 그리고 수많은 기업, 재결치 이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좀 잘 좀 되어 있는 이유가 기업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맞죠? 더 우리보다 대국이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인데 피터 드럭 도요타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피터 드럭 박사의 이 경영의 철학을 듣고 얼른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늦어졌죠. 그만큼 우리는. 문국현 씨도 사실은 안식년에 가서 피터 드럭을 만나고 그거를 도입을 해서 유한 킴벌리가 사실 굉장히 잘 됐죠. 그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사실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이 경영은 진짜 고전입니다. 굉장히 이 철학은 무조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대한 경영의 중요한 핵심 철학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 많은 방대한 책을 읽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자, 이분이 이제 INC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특집판에 편집장 조지 젠더런이 인터뷰를 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기업가 정시 1등국은 미국 아닙니까? 근데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그거는 착각 중에서도 아주 큰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아마 4위쯤이나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위쯤이나 되겠다. 에?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4위입니까? 그럼 1위는 어디입니까? 한국. 당연히 한국 아니냐. 자기가 55년도쯤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완전 폐허였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불과 30년 이제 올림픽 지나면서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민족. 이 대한민국이 1등이다. 기업가 정신. 그리고 2등은 대만이고 3위는 일본이고 4위는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피터 드러커 박사님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속 성장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치료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자연환경이 파괴됐죠. 이 미세먼지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나무 더 심하대요. 미세먼지 일으키는 기업들은 환경 오염에 뭔가를 일으키는 기업들은 진짜 무궁화 엄청 심화됩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걷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회복을 해야 되고 환경 오염 개선해야 되고 자연 친화형의 도시 개발, 문화 관광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물론 제가 조금 보탠 것도 있습니다. 문화 관광에 대한 비전 이런 거는 제가 좀 보탠 겁니다만 아주 훌륭하신 그 조언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전통을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위대한 역사를 소중히 해라. 우리가 이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세워라. 국민의 강한 자부심이 선진화의 길이다.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라. 지역 갈등 해소하고 불균형 성장을 해소시키고 사회적인 단결이 필요하다.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언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큰 조언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고속 성장과 함께 이제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그죠? 경쟁 심리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성적 수준의 그 정량적인 평가 방식, 인성 교육이 결여가 된 거죠. 그리고 물질 만능, 계급 중시, 지시와 감시, 그리고 통제 조직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의 한계를 가져왔다. 얼마 전에 미생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미생은 제가 볼 때 평균보다도 좋은 것 같아. 더한 기업이 많아요. 저 제조 현장에서는 막 그냥 이름 안 불러요. 그냥 뭔 새끼라고 불러요. 저 지방에 있는 제조 현장 공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존중 문화가 거의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질병을 치료하고 올바른 경영과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지식사회 합당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 국권 상실하고 나서 일제강점 6.25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 놓쳤다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고 우리 피터 드러커 박사는 조언을 했던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뭐 자연환경 오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현재 한국의 행복지수는 34개국 중에 32위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서울 72위. 청소년 범죄율 몇인지 아시죠? 예, 교통사고율, 자살률, 음주소비율, 형사소송률은 무려 일본보다 8배가 높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그냥 다투기 싫어하는 민족이고 양보하기 좋아하는 군자다운 민족이 이렇게 변한 거죠. 자, 대한민국에 심지어 질병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이제. 예. 그 치료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과 조직 사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요소들. 자, 이기주의가 우리 팽배하죠. 소통과 협력을 방해합니다. 비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비난 엄청나게 하죠, 비난들. 예. 그 다음에 교만, 성장 동력을 무너뜨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치명타죠, 이게. 그리고 미성숙은 무엇이냐면 가장 성숙한 인간의 그 단계가 상호 의존적인 성숙성이라고 스티븐 콜 박사 책에 보면은 상호 연속성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성숙의 연속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그냥 독립적인 단계까지만 성장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 많은 지도자들이. 예. 그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윈윈 얘기는 하긴 하는데 결국 가다 보면 윈윈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 윈을 생각하죠. 남의 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그놈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배신. 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나도 배신 맞았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저는 무궁화 정신 회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식사회에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애국심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피터 드러커의 경영 철학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애국심이라 뭐냐고 국가가 나에게 해준 거, 국가를 위해서 너희가 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애국심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속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강점으로 역할, 조금 더 글자 크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는 게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혜성 대표가 이 고혜성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이 자체가 애국심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그런 자세로 애국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애국심이 기반이 안 돼서 어떤 기업이 세계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이 없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요. 또다시 국권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진해 나라 꽃이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무궁화가 더 많습니다. 영구에도 있어요. 가로수도 심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죠. 홍천, 저 지방에 가서 서울에는 없습니다. 세종시, 행정복합도 세종시에 무궁화가 없습니다. 벚꽃은 화려하죠. 만발의 피어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씩만 나가지고 다 이기주의로 키워놨고 이게 이 공부 잘해야 하는 이 100점 맞고 이게 다 단 것처럼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낙가무라가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잘 다스려 줄게. 너희들 재산 이만큼 줄게 내가. 넘길 수도 있어요. 이한영처럼 넘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제 그날 20년 후에 가서 무궁화 일본의 화려한 무궁화 강산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판국에. 지금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를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는 이제 무궁화를 통해서도 또 우리 평화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네, 예. 자, 애국, 우리는 개인이고 조직에 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국가. 이 개인과 조직, 국가가 이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인 공헌이 있어요. 공헌. 공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개인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선진 대한민국이고 위대한 대한민국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애국심의 또한 원동력은 바로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궁화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무궁화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가슴에서 뭔가 제 이야기를 듣고 꿈틀거리신다면 우리는 무궁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무궁화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 무궁화가 한반도에서 1억 5천만 년 전에 자생했는데 우리가 미궁화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고혜성 대표 강의는 제가 또 여러 차례 또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을 했죠. 무궁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 무궁화를 닮은 것이고 무궁화와 함께 동질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궁화가 적어도 마음에와 뇌 속에 심겨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떤 분은 제 강의를 듣고 안경 수건에다가 이제 무궁화를 이렇게 사진을 해서 나눠준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무궁화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무궁화를 이제 네일 아트에 넣겠다. 그래서 무궁화 네일 아트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삶 속에서 뭔가가 이제 무궁화 사랑이 실현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궁화, 이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제 희망이죠.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가 이제 희망입니다.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는 그냥 땅에 그냥 무조건 나랏꽃이가 심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밀접한 거는 리더십,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삶도 경영을 해야 되고 조직도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제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를, 요 무궁화의 이 5꽃잎하고 가운데를 단신계라고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이 가치를 넣은 거예요. 위대한 가치를. 그래서 근본 가치는 사랑을 두고, 그 다음에 사명, 핵심 가치 5개, 사명, 성실. 성실은 이제 성과죠. 성과 향상, 혁신, 협력, 행복을 이렇게 무궁화 경영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영 모델을 아낌없이 제가 제공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학생들까지도 요 무궁화 경영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회적 공헌을 좀 했다는 요즘 생각이 조금 요즘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자, 무궁화 경영과 리더십 개념입니다. 경영의 개념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멋진 명작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 지식사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경영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리더십은 뭐냐면, 경영이 목적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이란 것은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역량과 자질입니다. 경영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많은데, 경영의 목적은 이윤 창출되게 되면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하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파트너가 아니라.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사회는 자기 혼자만의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지식에 접목을 시켜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위대해진 거죠. 우리도 내 지식을 다른 사람의 지식과 접목을 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항상. 자, 그래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 경영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랑을 경영의 근본으로, 이 사랑이 경영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무궁화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갔죠. 그럼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경영, 무궁화 피터렉 5대 핵심 가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반 가치와 무궁화의 가치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교차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와 무궁화 가치의 이게 교차점 찾으면서 5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물론 근본은 인간 존중, 사랑입니다. 자, 근본 가치를 사랑.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며 리더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명, 성실, 혁신, 협력, 행복. 사명이란 것은 총체적인 100세, 우리 120세까지 이제 산다 그러는데 비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경력을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습니다. 총체적인 비전 안에서 교류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하나에 매달려서 직업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병행 경력을 설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사명선언문을 수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요. 성실은 바로 뭐냐면 성과입니다. 시간관리, 그 우선순위 관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그리고 과거에 진부한 것은 빨리 폐기를 시키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 연연해서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할 때,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그리고 오케스트라처럼, 경영은 오케스트라처럼,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자아 실현이고 자신의 건강, 가정 행복, 봉사, 그리고 나눔,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 행복이라는 거죠. 수준 높은 행복. 그러니까 좋은 차, 계속 좋은 차만 하게 되면 이 인간의 욕구 위에서 보시면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에브라함 매슬로우의. 이게 이제 자꾸 자기 차가만 막 성장을 시키고 집을 성장시키면 이게 무너져요. 인생이 개판되는 거죠. 개 같은 인생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억되는가 이게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 것만 늘리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올라갈수록 공유를 하라는 거죠. 올라갈수록 살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튼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사랑이 경영에 근본되지 않으면 다른 핵심 가치들은 또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이제 전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은 바로 이제 구성원들은 강점으로 공헌을 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구성원의 약점을 갖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강점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과 경영자가 파트너 관계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화합으로 선진화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 지금 개개인이지만 또 이제 크게 갔을 때 정치인들, 지자체, 기업이, 학생, 직장인, 전문인, 문화예술인, 군인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통과 협력, 무궁화의 통꽃에서 협력의 꽃 무궁화에서 이거를 배워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면은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또 나오는 거죠. 한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10분, 20분, 30분, 100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광복 10주년 무궁화 정신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화 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사회 올바른 기능, 정부기관과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올바른 기능을 회복을 하고 상호 협력하여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그리고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온 국민이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구성원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은 진짜 성장이라는 피터 드러 박사님께서 95세까지 평생학습을 실천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피터 드러 박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대한 무궁화에 담아낸 거죠. 자,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위대한 민족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50억 예산으로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했을 때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궁화 막 심기만 했습니다. 그냥 애국적 차원에서 안 심은 그 지자체는 뭐 이게 좀 이게 약간의 그 좀 승진의 문제도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잘 심은 그 당시 연기군에 그러면 특진도 했다고 합니다. 2단계 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궁화 위대한 정신을 바로 알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좀 생기지 않으셨어요?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무궁화에 대해서 다시 좀 뭔가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무궁화 이제 생기면 이제 묘목이 얼마 안 해요. 4월 4일 날 동아일보에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동아일보 전화해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집 앞마당에 심으셔야 돼요. 우리 김석규 회장님은 그 당시에 자기 사재로 100만 그루 가까이 무궁화를 심었는데 다 뽑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다 나눠주면은 무궁화를 쓰기통에다 갖다 버린대요. 장미. 정원은 오직 장미와 가로수는 사쿠라. 뭐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무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무궁화 사랑은 이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이 경영의 리더십 상징 무궁화. 무궁화를 제대로 알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 조직사회 국가의 성장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무궁화 경영 모델, 아까 그 5대 핵심 가치, 가운데 근본 가치, 사랑, 이 모델이 국민의 마음에 심을 때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이다. 무궁화 가로수 심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미세먼지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공해, 해충 등의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그 가장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할 때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름에 이 무궁화 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소도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에서는 무궁화 연구를 하면서 무궁화를 가로수 심는 이유가 사쿠라는 공해에 굉장히 약해요. 무궁화는 끈질기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가로수를 심어서 100일 동안 힘써 쉬지 않는 이 무궁화가 화려하게 피면서 아름다운 평화의 강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다. 많은 꽃들이 지고 한여름의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무궁화가 대한민국에 만발해야만 우리는 진정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할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만 이 남북의 분단 현실을 바로 사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남북 통일이에요. 평화 통일입니다, 사실. 이 평화 통일이 자꾸 뒤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평화 통일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많이 몰려오게 만드는 게 이제 전략이죠.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가 이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은 세계 귀감이 될 것이고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가 되면 100일 동안 무궁화 평화 축제를 돌리는 거예요. 테마별로. 그 한국 방문 관광객을 이제 좀 5억 하려고 하다가 놀랄까봐 제가 5천만 명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5억이었는데 5천만 명을 유치시키게 되면
엄청난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바람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700만 해외 동포가 대한민국에 와야 돼요. 그래야 경제 활성화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도 지금 심어야 됩니다. 예. 서울은 청계천부터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관공서, 기업, 학교에 다 심어야 됩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한 1조 정도만 좀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예, 좀 1,000억 정도라도 좀 기부를 하셔가지고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이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많이 어렵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뭐 이건희 회장님, 뭐 하나그룹 회장님, 뭐 정몽 회장님 이런 분들이 1,000억씩만 대셔 무궁화를 정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지금 위기예요, 위기. 엄청나게 건강에 이게 해롭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뭐 미세먼지뿐 아니라 그렇게 심은 무궁화는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거죠.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제가 100일 동안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를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류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국악인들 막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민족 정통 무예도 있고 뭐 무술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100일간의 축제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을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죠. 5억 명. 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알리고 무궁화 평화 외교 운동을 전개를 해야지만 예전에 국권을 상실했을 때가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예. 모든 나라하고 평화 외교를 저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본은 대한민국 앞에 무릎 한번 꿇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음에도 더 잘났다고 떠드는 놈들을 우리가 봐줘서는 안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사실 누구 한 명 나타나서 그냥 깃방맹이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놈한테 제가 아니 우리 집이야 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몽둥이로 패대기를 쳐버려야죠. 예. 이런 좀 정치인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우리가 이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저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한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